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예민수 앵커입니다. 주봉으로 주식시장을 읽는다. 봉주루 투자 유망주 7월 둘째 주간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지난주는 6월 말과 7월 초가 교차하는 주간이었는데요. 세계 증시는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원자재 시장 다 강세를 나타냈는데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조금 이제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오른 게 없고요. 미국 증시나 세계 지수는 강하게 올랐는데요.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수는 3.52% 올랐습니다. 비교적 강하게 전주 조정에 비하면 강하게 오른 거고요. 미국이 강했습니다. 다우가 3% 올라서 25,800이고요. 나스닥이 다시 만선을 회복하면서 4.62%로 미국의 기술적 흐름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0.2% 올랐습니다. 지난주의 흐름들은 국내 증시는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으로 좀 몰리는 모양새가 있었지요. SK 바이오팜 효과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1198원 기록했습니다. 1200원 밑으로 갔는데요. 최근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원화가 강하다, 안 오른다. 그게 굉장히 주식시장의 안정감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 원화의 강세, 달러와의 약세가 시장 안정 요인이지요. 달러 인덱스 97선에서 여전히 좀 횡보하는 약한 국면이고요. 유가가 40달러로 회복했습니다. 5%가 올랐습니다. 금값이 소폭 올랐고 구리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유가와 구리값의 오름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경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지표상으로만 보면 유가나 구리값이나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모양새를 나타내 줍니다. 지난주 시장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코로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확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는 올랐는데요. 뉴욕에서 주택 판매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다는 뉴스가 주 초반에 있었고, 그리고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지난주 미국 시장을 끌어올린 주요한 요인들이 됐습니다. 중국은 홍콩 보안법을 결국 시행했고 미국은 또 맞불을 놓았지만 홍콩 시장, 아시아 시장, 중국 시장은 별로 영향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어리버리할 때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좌충우돌하고 있는 사이에 홍콩은 사실 자기들이 원하는 홍콩 보안법을 시행을 해서 결국은 중국은요, 중국의 포석이 좀 더 미국보다 강하다, 그런 걸 이번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정말 화려한 데뷔를 하면서 7월 2일 날 상장했죠. 그리고 2일, 3일 이틀간 가격 제한법까지 올랐고요. 바이오팜으로 상당수 매기나 관심들이 쏠렸습니다. 한알령 기대감이 좀 늘어나면서 우리 중국 관련주들 오른 것들도 시장의 특징이었었죠. 이번 주 시장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 것인가, 캘린더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에 가면 이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연준의 의사록 공개,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이 가장 큰 이슈였었고요. 이번 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슈죠.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합니다. 지금 하나금투에서는 영업이익 추정치를 이 자료에 보면 5.7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6조 원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어서 화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그리고 8일은 수요일은 지준일이고 9일이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네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번 주의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보면 BOJ 통화정책회의, 또 ECB 통화회의, 한국 금통위가 다음 주 목요일 16일 날 열리는군요. 이번 주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9일 옵션 만기일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에 봉지루 투자 유망주 주간 수익률 점검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주기를 기대했는데 잘 버텼는데 상승 오른 건 별로 없고요. 0.5% 올랐고 LG이노텍 그리고 SK머티리얼스 잘 올랐습니다. 원익 IPS는 굉장히들 증권사에서 또 출연하시는 분들 좋게 보시는데 지난주는 좀 약했습니다. 근데 흐름들 괜찮습니다. 여전히 괜찮고요. 알서포트도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1% 정도 밀렸습니다. 언택의 관심주로 보는 거죠. 봉지루 주도주 관심 종목들 쭉 좀 이번 주도 제가 차트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IT 가운데서는 LG이노텍이 제일 좋아 보이고요. 소재 부품주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이 대장주인데 그중에 SK머티리얼즈 이번 주에 관심주로 좀 꼽겠습니다. 2차 전지도 핫했는데요. 뭐 LG화학, 삼성 SDI 워낙 잘 가고 있긴 합니다만 조금 에너지가 소진되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 위에서 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일진머티리얼스 좀 아랫단에 있는 LNF, SKC, 대주전자재료 이런 게 눈에 띄고요. 그 가운데 일진머티리얼스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주도주의 흐름들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 수소경제 그 중에는 일진다이아가 눈에 좀 띄고요. 바이오주들은 다시 조금 바이오팜 상장하기 전에 눌렸다가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다시 힘을 좀 모으고 있는 모양새인데 셀트리온이 가장 눈에 띕니다. 물론 SK바이오팜도 이번 주에 지난주 이틀 상한가 쳤잖아요. 이번 주 과연 얼마나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주 초반 중반까지는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음식료 업종 가운데는 음식료 업종 뭐 굉장히 강합니다. 거의 주도주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주도주군에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농심 이런 기업들 뭐 잘 가고 있고요.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예전에 잘 가고 있는데 두 가지 가운데 시장의 에너지나 이런 걸 수급을 보면 카카오가 조금 나아 보여서 카카오 이번 주 관심주로 올립니다. 5G도 관심주인데요. 5G 관련주 가운데서는 KMW, 서진 시스템 정도 보이고요. 그 가운데 서진 시스템을 관심주로 뽑겠습니다. 기타 한한령 기대감으로 엔터 콘텐츠 업종들도 좀 올랐었죠. 그 중에서는 엔터 업종 가운데서 이제 YG가 턴어라운드 성격으로 제일 좀 강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뭐 JYP, 스튜디오 드래곤, 게임즈 가운데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넷마블, 웹젠 뭐 대단합니다. 웹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상승세가 대단하네요. 중국 소비주 가운데는 사실 광범위하게 좀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는 좀 고민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중국 소비주 가운데는 코스맥스 눈여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추세를 타면서 주봉상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또 좀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몇 개 종목 뽑아봤습니다. 그럼 차트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 우리 시장은 과연 상승 추세에 있느냐 그리고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S를 보죠. 먼저 해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지난주에 미국 증시 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우가 3% 올랐는데 양봉, 음봉, 양봉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다우를 보면 21선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61선을 위에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승, 어떻게 보면 잘 여기서 버텨줬다. 한 3주간 버텨줬다고 의미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보면 뭐 나스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나스닥은 지난주도 4.6% 올랐을 뿐더러 이전의 추세들을 강화하면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미국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역시 기술주 위주로 가는 게 맞고, 국내도 뭐 지난주는 바이오팜 때문에 에너지를 코스피 쪽에 조금 뺏긴 바가 있어 보입니다만 여전히 코스닥 시장이 흐름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금 가격 조금 위에서 주춤하는 것 같지만 전고점 뚫고 가는 모양새이죠. 금 가격 강하고요.
동이 그렇게 강하다고 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계속 여기서 강하게 붙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감이 있다는 얘기라 구리 가격 회복 눈에 띄고요. 유가도 대략 한 40달러, 36, 40달러에서 옆으로 잘 버텨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어서 유가 흐름도 좋고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지 못하는 게 우리 시장의 좋은 요인입니다. 달러가 기준선이 대략 21선이 한 99대입니다. 98. 요 위쪽으로 100으로 올라가면 이머징 시장에 부담스러울걸요. 근데 아래쪽에서 잘 지금 형성이 돼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화도 강세죠. 원화가 1200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21선이 1200원, 1210원 정도 있는데요.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원화가 밑에서 아래쪽으로 가주는 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되는 거죠. 자, 국내 증시 종목별 흐름을 쭉 주도주 흐름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주 흐름 보죠. 얘를 조금만 내려서 보겠습니다. 윗단부터 해서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뽑아놓은 종목들 리스트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지난주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삼성전자 0.8% 올랐는데 양봉 3개 붙이면서 괜찮죠?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심주로 넣지는 않았고요. 하이닉스는 여기에 비하면 조금 더뎌 보이고요. ITM 반도체 지난번에 이제 밀리기 시작했고, 실리콘웍스 이런 종목 굉장히 강하게 갔어요. 어버브 반도체, 다 반도체 비메모리 쪽 관련주죠. 소부장 역시 강합니다. 소부장 주도주입니다. 동진 세미캠이 활을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를 이어서 SK 머티리얼스도 잘 갑니다. 윗꼬리를 길게 달긴 했지만 SK 머티리얼스를 동진 세미캠은 워낙 많이 올랐고요. 기관들도 좀 매도하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SK 머티리얼스를 관심 종목으로 올려놓습니다. 포토마스크 만드는 SNS텍 역시 잘 가는데 윗꼬리 좀 달고 있고요. 장비주 가운데는 원익 IPS 굉장히들 얘기 많이 하고 좋게 보는데 흐름 괜찮은데 지난주 조금 조정받았는데 여전히 관심권에 놓고 볼만 합니다. IT 가운데는 LG 디스플레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 주봉으로 보면 별로 올라온 거 없죠. LG 이노텍 괜찮습니다. 삼성전기 조금 주춤하는 모양새죠. 그런 점에서 LG 이노텍을 더 관심주로 뽑아봤고요. LG전자 아직 못 올라온다. SDS 얘기는 많이 하는데 추세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수소차는 역시나 뜨거운 섹터인데요. LG화학, 삼성 SDI 잘 가고 있긴 한데 보면 에너지들이 여기 이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것도 보면 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들이긴 해요. 네, 삼성 SDI는 오실레이터 값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LG화학이 좀 더 강한 모양새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보유 전략이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강한 모양새 이어갑니다. 에코프로 BM은 조금 조정받았지만 역시 흐름 괜찮고요. 그 가운데 일진 머티리얼스 흐름이 제일 좋다 그랬었죠. 일진 머티리얼스 관심주로 보고요. LNF도 강하고 SKC가 자회사 인수한 쪽에서 2차전지 모멘텀이 있는 거죠. 대주전자재료 이런 주식들도 잘 갑니다. 수소차는 지난주에 조금 조정세였습니다. 그 박람회 있었잖아요. 오히려 뉴스 효과가 이제 희석되면서 조금 밀려나면서 상하프론테크 효성첨단 소재 위에서 조금 조정받는 모양새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일진다이아 모습이 제일 괜찮아 보여요. 요거는 한화솔루션이고 일진다이아가 수소 카테고리 중에서는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엔터주들 볼까요? YG엔터가 가장 발군으로 올랐었고요. 다음이 이제 JYP, SM 이렇게 따라왔는데 흐름들을 보면 YG엔터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엔터주 가운데는 그 다음에 컨텐츠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 모양새 괜찮죠?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오를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강하게 한한령 모멘텀 받으면서 올랐는데 괜찮습니다. 모양 좋습니다.
NC소프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 잘 가고 있고. 펄어비스도 조금 움직이려는 모양새를 나타내주고 있죠. 넷마블도 고개를 확 들면서 관심권에 올라왔습니다. W게임즈 어떻게 됐나요? W게임즈는 조정 좀 받았습니다. 썬데이토즈 이런 종목도 얘기했는데 잘 못 갔고요. 웹젠이 뭐 아주 강력하게 잘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이오주 가운데는 뭐 소위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뭐 HLB 밀렸죠. 또 인트론 바이오 이런 것들도 좀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꽤 흔들림이 ABL 바이오 흔들림이 꽤 있고요. 셀트리온이 제일 나아 보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물론 30만 9,500원까지 올라서 가격대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한 21만 여기서 한번 관심 가졌는데 30만 원까지 올라왔지만 여전히 셀트리온이 괜찮아 보인다. 이건 헬스케어고 제약인데요. 셀트리온이 괜찮아 보입니다. 삼바는 어떻게 됐나요? 삼바는 조정 좀 받았었죠. 지난주 77만 원까지 조정을 좀 받았네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현대차가 사실은 보면 지금 전통주이고 눌려 있지만 뭔가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도 사실 주도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는 이제 글로비스가 또 수주 계약단의 모멘텀도 있었는데 하루 반짝해서 올랐는데 글로비스보다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이런 게 이제 소위 모빌리티를 주도하면서 언젠가 좀 주목을 받으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좀 약합니다. 중국 관련주 얘기는 있었지만 그리 뭐 보면 신세계, LG선거는 좀 올랐네요. 호텔신라 이런 것들인데 여전히 추세를 돌렸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서는 코스맥스의 흐름들이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여행주들도 뭐 한한령 기대감 있지만 주봉으로 보면 거의 뭐 밑에 붙어 있어서 못 올라옵니다. 파라다이스, GKL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료가 뭐 주도주군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J 제일제당 잘 갑니다. 하이트질러 잘 가고요. 농심 잘 갑니다. 삼양식품은 조금 위로 좀 부담 갖는 얘기고요. 오뚜기 같은 기업 계속해서 좋게 봤는데 이 구름대에 지금 걸려가지고요. 아직 좀 못 가고 있어요. 오뚜기도 계속해서 좀 눈여겨서 보는 종목입니다. 오리온 같은 그룹도 꽤 잘 올라왔고요. 경기 관련주는 뭐 여전히 약하니까 포스코나 뭐 정유주, 조선주 별로 얘기할 거 없고요. 플랫폼 언택 관련주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잘 가고 있는데 보면 외국인들 매도세, 그 다음에 이 MACD도 좀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보다는 오히려 카카오가 좀 더 나은 것 같지 않은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요. 한국 사이버 결제도 우리가 전주에 좀 관심 있게 보자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꽤 강하게 올라왔었죠. 그런데 보면 에너지 자체는 조금 빠지는 모양새가 나타납니다. KG 이니시스도 비슷한 흐름세이고요. 더전비지온 이런 회사들은 뭐 계속해서 흐름은 별로 사실은 이렇게 눈에 띄진 않는데 오히려 밀리면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얘기하고요. 통신주 SK텔레콤이 지난주에 무슨 이슈 있었죠? SK텔레콤이 MSCI 비중 2배 늘어난다 그 얘기 있었죠. 그러면서 강하게 좀 올라왔었고요. 통신주 서비스 가운데는 결국 뭐 통신주는 결국은 5G가 관련주니까요. 5G가 대장이니까요. 이 서비스보다는 KMW 옆단으로 잘 다지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이솔루션도 그렇고 서진 시스템 다 좋습니다. 서진 시스템이 지난주에 아주 강력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이노와이어 옆으로 좀 기는 흐름들 5G 관심 있죠. 경협주, 항공주 뭐 넘어가고 금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주도 좀 지난번에 볼코를 완화해서 올라올 때도 추세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때 얘기를 했잖아요. 보면 여전히 하나금융 뭐 밑에서 달라붙어 있고 금융주 가운데는 증권주 가운데는 키움증권 하나 보면 됩니다. 키움증권. 지주사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사회적으로 부담들이 있죠. 못 올라갔고 지난주에 좀 조정받았습니다. SK도 SK바이오팜 상장하면서 재료가치가 빠지면서
조금 주정세 받는 모양새인데 SK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사실은 다시 바이오팜이 상장 가구 재가치를 받으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좀 조정받으면 SK나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관심권에 넣고 봐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주봉으로 시장을 읽는다. 봉주루 투자 유망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